완성! 더 특별한 제주. 도민의 선택으로 빛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 사망률 1위, 한국의 현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 가운데 하나죠. 2023년 기준 국내 산재 사망률은 노동자 만 명당 0.98명으로 여전히 서구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구 국가에선 처음부터 산업재해가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노동환경은 극도로 위험했고 사고는 빈번했습니다. 1860년대 영국 탄광에서 가스 환기 문제로 200여 명이 질식사하고 폭발사고로 40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숨지는 대형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노동자 희생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점이 되죠. 법적 규제와 기술 혁신을 이끌어냈고 노동조합의 강화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이 경제 발전의 필수 전제임을 각인시켰습니다. 한국 역시 산업화 이후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최근에도 대형 산업재해와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더딥니다. 희생 뒤에야 변화하기엔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은 그 어떤 산업 발전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지각 도로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서연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근길 도로교통상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출근길 도로 곳곳에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빗길에서의 사고는 비가 오지 않는 날보다 10%가량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제한 속도보다 최대 20% 정도 감속해 운전하셔야겠고요. 가시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셔야겠습니다. 또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전조등을 필수로 켜서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돌발 구간 안내입니다. 일주서로 곽지에서 귀덕 구간, 금성마을 입구 사거리 내에서 양방향 황색 신호등 전멸 중인 상태입니다. 이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계속해서 자세한 교통 상황 살펴봅니다. 먼저 고마로 사라봉 오거리에서 인제 사거리 더 지나 선관위 사거리까지 양방향 부분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연북로 이도베라체 사거리에서 우편집중국 사거리까지 통과 시간 약 26분 이상, 반대 방향 24분 이상 예상됩니다. 연산로는 거로사거리에서 이도광장 더 지나 신광사거리까지 약 21분에서 24분 정도로 이동시간 생각해 주셔야겠고요. 승천로 탐나중학교 사거리에서 변전수 사거리까지 양방향 조금씩 차간격 좁혀지고 있습니다. 구산로 제주여고 사거리에서 구산마을 입구 교차로까지 양방향 더디게 이동하고 있고요. 중앙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이도광장 더 지나 카로테 사거리까지 약 13분 이상, 반대 방향 17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천백로 노형오거리에서 노형교차로까지 양방향 부분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오강로 월광로 입구 3거리에서 월산정수장 입구 사거리 방향 신호 앞으로 차량 모였다 풀리기를 반복 중입니다. 끝으로 서귀포입니다. 일주동로 삼성여고 사거리에서 손반천 교차로까지 양방향 각각 10분 이상 예상됩니다. 빗길 안전하게 출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희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또 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빗길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이른 아침보단 빗줄기가 잦아들었지만 제주 곳곳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도로가 미끄럽고 산간도로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30mm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구름 뒤론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턴 기온이 점차 내려갈 텐데요. 오늘 아침 기온 제주 13도, 서귀포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은 고산 13도, 제주와 성산 14도, 서귀포 16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제주 전역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전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고요. 오늘 해상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공항엔 급변풍과 강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턴 다시 비가 가끔 내릴 텐데요. 모레까지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되고요. 산지엔 5에서 15cm의 첫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57분, 만조 시각은 오후 7시 44분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시 13.2도, 습도 72%, 서귀포시 12.7도, 습도 7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독립언론 오롯 김은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최근 제주도와 제주 고령사회연구센터가 2024년 제주 지역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이게 2020년에 조사를 첫 번째로 했고 이후로 두 번째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도내 65세 이상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가 평균 73.2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어르신 입장에서 봤을 때 노인의 기준이 73세 이상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청년의 기준 나이가 그동안 만 34살이었는데 이제는 뭐 39살까지도 보긴 하는데 노인에 대한 기준 나이도 점점 상승하고 있네요. 맞아요. 이게 2020년 조사에서 나온 게 노인 나이 기준이 평균 71.8세였거든요. 근데 4년 뒤인 오늘날 조사에서는 이거보다 1.4세 상승한 73.2세로 나타난 거고요. 이런 조사 결과를 반영을 한 건지 이번 조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어르신이 58.8%로 절반이 넘습니다. 이게 2020년 조사랑 비교를 해보면은 7.2%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지역 어르신 중에 절반 이상이 2020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현재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분들의 월 평균 소득은 또 215만 5천 원으로 나타났어요. 215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게 제주 지역 어르신의 월 평균 소득이 2024년 최저임금 월급보다는 높은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표본 조사이니까 실제로 그런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기대 수명은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습니까? 네, 이제 코로나 때 영향을 받아서 잠시 주춤하기는 했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기대 수명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1970년에는 62.3세였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기대 수명이 상승하면서 2020년에는 83.5세가 됐고 제주 지역의 기대 수명은 84세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84.7세 기대 수명인데 일본 다음으로 긴 기대 수명을 한국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2003년에 한국이 OECD 평균 기대 수명에 도달했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르고 있어요. 50년 만에 기대 수명이 한 20년 늘었네요. 네.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 지역 건강 수명은 어떻습니까? 건강 수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질병이나 장애 이런 걸 가진 기간을 제외한 건강하게 사는 이제 수명을 뜻하는데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이제 말을 하죠. 근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건강 수명이 2021년 기준으로 70.65세고요. 남성이 67.67세, 여성이 73.45세 이렇게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평균적으로 5.78세 정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전국 평균과 비교를 하면 제주도민들이 생애에서 0.14세 정도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도민의 기대 수명은 84세인데 건강 수명은 70.65세다. 그럼 말년 한 13년 동안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맞아요. 이게 좀 결과가 안타깝긴 한데 실제로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국인이 만성질환 중에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죠. 고혈압이랑 당뇨병 요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30세 이상 인구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2020년 기준으로 28.3%였고요. 당뇨병 유병률은 13.6%였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 성인의 한 3분의 1 정도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겪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암 발생률도 계속 증가를 하는데,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새로 보고된 암 환자 수가 2001년에는 234.8명이었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492.2명으로 2배 이상 늘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한국인의 만성질환 얘기 통계 같고, 그럼 제주 지역 어르신들의 통계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65세 이상 조사 대상자 중에 70%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2020년 조사 때는 이 만성질환 보유 비율이 86.3%였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 16.3%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온 건데, 요 그냥 결과만 보면은 제주도에서 만성질환 겪는 노인 비율이 줄어든 건가? 이렇게 그렇게 건강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코로나 기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조사 이후로는 코로나 기간으로 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분들 중에 사망한 수가 또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큰 변수다 보니까 이게 통계 함정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좀 더 긴 조사 기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소식 맞아요.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11월 마지막 주 행사 소식을 좀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11월 30일 토요일 2024년 하영 올레 걷기 축제가 열립니다. 이게 오후 2시부터 서귀포 시심리 시공원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집결을 해서 하영 올레 1코스와 2코스를 혼합해서 총 3km 정도 코스를 이제 걷는 그런 행사고요. 시심리 시공원에서부터 시심리교, 서귀 진지를 지나서 자구리 공원까지 걷게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비용은 어떻게 되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참가비도 무료인데, 사전 신청이 400명까지 받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마감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오후 1시부터 150명 정도 선착순 접수를 또 받는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당일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코스 완주를 하면 또 뭐 패딩 목도리를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같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점인 자구리 공원에 가시면 가수 김필과 장하은이 공연을 또 펼친다고 하는데, 뭐 장시간 걷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냥 공연만 살짝 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옷을 여러 겹 따뜻하게 입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립언론 오롯 김은혜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포커스다.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14년 동안 일하던 조리시무사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내 학교 급식실 노동자 중에선 두 번째인데요. 현장 관계자들은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박경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 박경선입니다. 보통 반갑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소식이 벌써 두 번째죠. 네. 이번 폐암 판정은 동료 노동자들 되게 좀 힘들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 일단은 그 14년 차의 조리실무사님 폐암 진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현장 학교 방문을 다닐 때 현장 선생님들이 나도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죠.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내가 걸릴까. 안 그래도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질병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그 고강도의 노동으로 인해서 뭐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앓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폐암이라는 것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죠. 한두 명 식사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수백 명의 식사를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참 큰 노동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조리휴미라고 하죠.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긴 하던데, 네. 이게 기름을 사용해서 어떤 볶거나 튀기는 요리할 때 배출되는 유해가스. 네. 급식실에서 이 발생하는 이 조리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지금 조리움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는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조리움이라는 건 기름을 이용한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 입자입니다.
초미세먼지에 비해서 입자가 25배나 더 작고 에어로졸 형태로 사람이 흡입하면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폐암 발병의 위험이 되는 1급 발암 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급 발암 물질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느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네.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거기서 그룹 1, 그룹 2A, 2B, 3 그룹으로 나누는데 1급은 아니고 아마 2A 그룹. 2A 그룹이 뭐냐면 거의 확실하게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는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 근데 이 조리 실무사가 경력이 많아질수록 폐암도 같이 발생률이 높아지나요? 어떨까요? 높아지죠. 네. 왜냐하면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식하는 고등학교에서 13년을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식하는 학교는 점심, 저녁까지 급식을 진행하는 학교인데요. 조리움이 굉장히 심각한 불만 내는 불고기를 한 달에 이제 2회 이상 제공되었고, 조리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튀김 요리도 중식, 석식 포함해서 월 8회 이상, 그러니까 횟수로만 보면 최소 월 15회 이상 조리 혐의에 노출된 채 10년 넘게 일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할수록 이 폐암 발병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 폐암 발견된 게 언제쯤이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2달쯤 됐나요? 네. 그러면 그 2달 전에 발견이 됐을 때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산업재해라고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산업재해 인정은 지금 받은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는 지금 산재 신청까지 해놓으신 상태고 신청은 한 상태고. 네. 아직 산재 판정은 안 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그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예. 보통 통상적으로 한 2달 안에 정도. 그럼 조만간 어쨌든 결론은 나오겠네요. 네. 여부에 대해서. 네. 근데 지난해에도 동네급식노동자가 첫 번째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도 산재 인정받지는 못했죠. 그분은 영양사 선생님이셨고요. 네. 24년 경력의 영양사 선생님이신데 네. 일단은 첫 산재 승인에서 불승인 나셨고 재심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승인.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불승인의 이유가 네. 본인이 직접 조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한쌤들도 그 조리에 그 참여를 하시거든요. 현장에 보통 그 가득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온도 체크라든지 그러면 수시로 그 급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같이 나와서 체크하시고 맛보기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노출이 안 됐다는 건 저는 그걸로 불승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사라는 이유가 가장 큰 변수였네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조리 실무사니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봐야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조리움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어쨌든 이게 작업 환경에 얼마나 우리가 유해 물질이 노출돼 있느냐를 조사를 할 텐데 이 조리흉 요것도 측정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급식종사제의 폐암으로 주될 원인으로 주목되는 조리흉의 경우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192개 종의 유해인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92개나 있는데 그 중에 포함이 안 그 중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리흉이라고 하는 건 또 통상적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뭐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나 뭐 미세먼지나 뭐 이런 형태의 유해 물질이 그 192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조리흉이라는 건 사실 통상적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아닙니다. 그 조리흉이라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기름이나 튀김, 그러니까 기름을 갖고 하는 요리에서 발생하는 미세 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 측정 대상에 작업 환경 측정 대상에 물질이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요구를 계속 하셨을 텐데 어쨌든 당국에서 안 받아들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속,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재가 추락, 끼임, 붕괴 등 사고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암 등의 직업
급성 질환에 대해서 인정도 금속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비스 공공 부분의 노동자가 건강권을 얘기하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감정 노동이 많아서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가 실현되는 것 같은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담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정신적 스트레스. 네. 이것도 사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네. 아까처럼 이제 금속 위주의 좀 육체적 노동 맞습니다. 중심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 네.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늘려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근데 사실 이게 조사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아마 교육부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것 같은데 그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네. 그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의 기준도 이미 초과한 것으로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실제 그런 형태의 조사는 되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까? 현장에서? 아니요. 정기적으로? 아니요. 안 이루어지고 있죠. 아, 그런 것 제도 자체가 없어요? 네. 그렇네. 자, 어쨌든 그러면 그런 측정 시설은 없지만 어쨌든 건강 노동자의 건강권을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 일하는 조리 종사자에 대해서는 건강 검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요건 하고 있죠. 네. 요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21년부터 조리 종사에 대해서 폐암 건강 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요? 네. 근데 첫 해에는 지금 그 조건 대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10년 이상 55세 이상 조리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를 했고요. 근데 22년도에 미검사자를 포함해서 조건 없이 모든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검진 결과 이상소견제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교육부문지 저희 노조와 교육청 관련 부서 면담을 통해서 이상소견제에 대해서 24년부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 검사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이렇게 큰 실효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사해 보면 명확하진 않지만 이거 한번 네. 재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또 이게 이상소견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검에 대한 비용은 또 지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군요. 네네네네.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 질이 나쁜 것만은 뭐 그 눈으로 그 조사 안 해도 눈으로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게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을 좀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요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현장에서 선생님들 반응은 뭐 이게 과연 개선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시죠. 사실은. 왜 그러시죠? 일단은 23년 제주도 교육청 급식실 환기 개선 설비 사업 자료를 보면 단순 교체가 10개, 일부 교체가 33개교 시행하면서 또 26억 1천만 원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교체 45개의 경우 설계 용역 실시 중으로 이후 사업비 추경 예산 확보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일인데 예산은 너무 적고 솔직히 실효성도 없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이게 당장 선생님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순차적으로 한다는 게 정말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교체, 일부 교체는 사실 상황이 덜 심각하다는 뜻이고 그렇죠.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건 시급한 상황인데 이게 더 뒤로 미뤄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제주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 다른 지역도 뭐 환자도 꽤 많이 발생. 대책들이 좀 있나요? 모범적인 데가?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폐암 환자 선생님 중 한 분이 사실은 그 10년 넘게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자로 근무를 하시다가 폐암 환자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그분을 위해서 순직 인정을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다른 지역도 지금 급식실 환기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제주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딱히 뚜렷하게 뭐 이렇다 할 개선이 정말 잘 됐다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수준이 다 비슷비슷한 비슷합니다. 상황이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례라도 꼽을 데도 없다. 네. 그럼 이게 해외에서 모범 사례를 갖다다가 제시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럼 이거 말고 또 환기 말고 또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급식실에 물론 이런 패시티나 이런 것도 총 중요하지만
저희 급식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방증 비근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럼 방증 비근무요? 예. 뭐죠?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고용 형태인데요. 네. 저희가 1년 12개월 중에 9.5개월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네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방학 중에는 또 다른 본인의 뭐 부업을 찾아서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기본급이 또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직무 가치도 제대로 존중받지도 못하고 위험하고 차별적인 노동 환경에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처해 있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 학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6일 정시다발 총파업을 시작하니 많은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경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